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한남과 함께 차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MC 김교준입니다. 네, 오늘은 또 간단한 아주 직관적인 공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공제입니까? 바로 월세액 세액 공제입니다. 빠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요, 이 지급한 월세액의 10% 또는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당연히 한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연간 75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가 적용된 경우에는 75만 원, 그렇죠. 12%가 적용된 경우에는 90만 원. 이 바로 암산이 되는군요. 대본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월세액 세액 공제 뭐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자, 이 부분을 꼭 바로 잡고 싶습니다.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액을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냅니다. 근데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액 공제액이 5만 원이라는 거고 그만큼 5만 원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월세액 세액 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 세 가지. 저희는 차트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바로 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3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빠밤.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무주택 세대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맞아요. 자, 첫 번째 요건이었죠. 바로 무주택 세대 주인 근로소득자여야 됩니다. 네. 자, 이 무주택 세대라는 것은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고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되죠. 네. 그렇다면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연말 시점으로 봤을 때 주택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대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하신 이 3위에 해당되는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걸려들었군 이 녀석. 이런 느낌이네요. 배우자는요, 이 따로 살고 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 멀어도 한 마음, 그렇죠.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 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이 여부는요, 거주자, 배우자,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 포함이고요. 그리고 거주자 주소와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다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이 아래의 공제 요건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월세액 세액 공제 차트 2위 어떤 내용입니까? 2위, 빠밤. 월세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는 월세액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선택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 월세액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월세액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그렇다면 이제 임대인, 집주인한테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주택 임대인들이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 제보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민원 신고에서 주택 임차료 월세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후 네 번째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여기에 신청하기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2위인 거죠. 2위였습니다. 네. 지체 없이 대망의 1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어떤 내용입니까? 대망의 1위, 빠밤. 전입신고를 놓친 경우. 질문 끝까지 만들어 주셔야죠. 어떻게 여기가 끝인데요. 전입 신고를 놓쳤다. 신고합니다. 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아무튼 전입 신고를 놓쳤다고 하면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세 번째 요건과 관련이 있어요. 네. 자, 임대차 계약 측면이죠. 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를 이제 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전입신고를 좀 늦게 했습니다. 10월에 했어요. 그 3개월의 갭 동안 이제 제가 냈던 월세액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은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 2014년 이후부터는요,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요건이 또 있습니까? 다른 요건은 이제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입주를 해서 월세를 내게끔 임대차 계약은 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로자 본인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입사 전에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망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오늘도 됐습니다. 그래봤자 뭐 총 10% 12%는 푼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푼돈 아닙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모아봐요. 한 달 월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주택이 한 건 남아있습니다. 한 건 남아있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